자, 2020년 4회 전기기사 필기시험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문제 형별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B타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1과목 전기자기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난이도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 한 중학급으로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이 정도 레벨이라면 20문제 중에 한 17개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신규 문제 17번 문제도요. 그렇게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우리가 전기력 F와 전개의 세기 E에 대한 관계, 다시 말해 F는 Q2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기력 F를요. 조금 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해서 힘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뉴턴의 제2법칙 다 알고 계시죠? F는 ma, 다시 말해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힘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전하량을 나누게 되면 전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식 F는 ma하고 그 다음에 F는 Q2라는 공식만 기억했다면 이번 17번 문제도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까다로웠던 문제는 한 12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우리가 자기적인 벡터 포텐셜 A를 가지고 자기 인덕턴스 L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본 과정에선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본 강의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1년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는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올해 마지막 시험 문제를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앞선 1회차, 2회차 또는 3회차에 대한 시험 유형을 반드시 분석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12번 문제, 자기 인덕턴스 공식을 찾는 문제는요. 우리가 앞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1, 2의 통합이었나요? 2020년 1, 2의 통합 때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12번 문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만, 제 요점 정리에는 공식만 달달달달 외우셨다라고 하게 되면 20문제 중에서 한 14개, 15개는 가져갈 수 있고요. 공식 플러스 교재에 있는 문제를 잘 분석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 18개는 무난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하고 17번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정말 1차적이에요. 공식만 외웠었다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1차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중학급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4과목 회로 및 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부터 보게 되면은 제어에서는 조금 꼽은 문제가 몇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62번 문제는 천이행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천이행렬을 풀 줄 안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문제를 풀더라도 1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본 강의할 때 천이행렬 나오면 무조건 그냥 찍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62번과 같은 문제는 배제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7번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이건 부울대수법을 이용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카르노 맵을 배우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카르노법을 이용하게 되면 뭐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기초 문제입니다. 물론 부울대수를 통해서도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68번에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 진동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잘 안 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천이행렬 문제, 자, 논리식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감쇄 진동 주파수 문제,
그리고 Z변환의 초기값. 자, 이 세 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초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회로 파트를 보게 되면 71번부터 80번까지 회로죠. 자, 문제를 쭉 살펴보니까 너무나 쉽게 나왔습니다. 너무나 쉽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정말 기본만 충실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10문제 중에 틀릴 만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제5고 조파전류에 따른 실효값을 구하는 문제, 또는 이전력계법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대칭좌표법에서 영상분전류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밀만의 정리, 4단자 정수. 자, 전체적으로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많이 안 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식 정리만 잘 되신 분들이다 하더라도요, 이 10문제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한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이번 제4과목에 제어와 회로를 구분해서 이제 난이도를 평가하게 되면 우선 회로는 완전 학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면 10개 다 맞춰주셔야 돼요.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그 정도에 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제어 같은 경우에는 한 중상급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아까 제가 지목한 세 문제 있죠? 뭐 Z변화에 대한 초기값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감쇄 진동 주파수, 천이행렬. 자, 이 세 개를 빼고는요, 조금 평이하네요. 자, 평이하더라도 문제 하나하나가 조금씩 꽈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 있는 문제에서 보기를 조금씩 꽈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요, 이 정도 문제면 제4과목은 한 14개 이상은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안 나온다, 또는 과거보다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계속 시험 문제를 분석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보다 보면 결코 예전보다 어렵게 나온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출 문제에서 조금씩 응용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주변에 뭐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은 다 무시하시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공부 방법대로 충분히 준비하시게 되면 20문제 중에 15개 이상은 모두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4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